안녕하세요. 오늘도 베트남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는데, 방콕이 주로 될 테고, 파타야도 잠시 갈 수도 있고요. 영상도 찍을 겸해서 태국 영상도 좋아하시길 바라고, 베트남 영상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좀 반응은 주식 영상보다는 덜 보시는 것 같아서 아직 제가 구독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구독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분들 사이트 저도 가보거든요. 영상을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 알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폴리시를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얼마 안 되는,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독해 주시는 게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도움이 된다고, 진정성 있는 좋은 얘기 한다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서, 아직 적은 구독자지만 기뻤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이겨본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SNK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2월, 그리고 2022년 초부터 또 그 한 해 1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이란 두 개의 종목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 거죠. 그 정도면, 그 정도 평균 단가면 잘 산 거고, 잘 사서 이익을 남기고, 특히 SNK는 2배 반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던 경험이 있어서, 최근에 스톤브리지 벤처스하고 DS 단석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상장 이후로 계속 갖고 있는데 2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슬슬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판은 다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K가 제가 1년 9개월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2020년 6, 7월경에 배당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그 주식의 상장은 2019년 4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 21, 22. 그것도 2022년, 2021, 2019년 20, 21, 22. 2022년 2월에 비사만 황태자가 다 샀으니까 약 3년에서 한 2달 정도 모자라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에 지금 2년 하고 2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한 1년 정도, 금년 말 정도, 그러니까 금년 2024년 금년이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움직임을 보일 The time is come. The time is come이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 12월 달에 상한가 한번 가고, 또 2월 달에 상한가 한번 가고,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주식 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개미에 비해 조금 이익 남기고 팔게 되는. 저도 12월에 팔고, 그걸 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다시 샀어야 되는데, DS 단속에 물려가지고 조금만, 한 3분의 1만 더 사고, 나머지는 못 샀네요. DS 단속이 잘 돼야죠. 그래서, 어떤 보통 1년, 2년, 2, 3년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정도가 이제 기본 어떤 하나의 씨앗을 심고 성장을 해서 수확을 하기까지 한 3년 정도 잡는다 치면, 그 2024년 말이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스톤브리지 벤처스 좋은 성장할 거를 믿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기를 바라고, 이제 2, 4분기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 제가 수요일날 올릴 영상에 참 불행스럽게도 제가 다 맞았잖아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요일날 선택이라는 어떤 영상에서 목요일날 다음날 종가가 4,785원이 될 거란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또 딱 목요일날 종가 4,785원 됐고, 또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까지는 그냥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아마 라고 해서 그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2, 4분기 되면은 총거리 있고 하니까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 4분기부터는 방침이 좀 바뀌는 거죠. 또 이미 기관에서는 정해놓은 어떤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 여당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모습, 주식시장이 잘 돼야지 고맙다고 한 표라도 더 찍어줄 수 있는 거고, 기분 좋아서 한 표 더 찍어줄 수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뭐 요즘 세상에 꼭 그렇지만도 않겠고, 주로 아마 대형주겠죠. 대형주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 같은 소형주,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거는 좀 아닐 수 있는데, 편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모습 보여서 2, 4분기 이제 넘어가면서 또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믿고 있고, 특히 2, 4분기에서 앞으로는 4, 5, 6월 이제 이때는 지금까지 1, 4분기에서는 터는 과정, 이제 내려서 아주 많이 내려서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게 해서 터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2, 4분기에서는 조금씩 익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항상 우리 같은 개미들을 기관이나 어떤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죠, 사실. 그리고 참 배당금, 스톤브리지 벤처스 관련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 공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공시에 현물, 스톤브리지 벤처스 현금 배당 결정해서 이미 예전에 나온 거, 배당금 관련 얘기만 말씀드리면, 배당금 지급 예정 일자는 상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추후 확정 시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뭐 1개월 이내, 보통 제 경험에 한 2주? 그러니까 아마 4월 12일, 한 12일 정도 금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이나 18, 19 그 정도, 2, 3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또 공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또 2, 4분기에 조금씩 올리면서 하나의 또 이슈, 배당금 나왔네 뭐 이러면서 또 찬태하시는 분이 배당금 나왔네 이러면서 좀 올리고, 이거 배당주네 뭐 좀 올리고, 뭐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던 거 가지고 사실 그런 거 하면은 별 의미는 없는데, 이게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주식을 몰아갈 때는 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조금씩 또 사주게 하면서 또 몰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뉴스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주식시장에서 이 경험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참으려면 이 어떤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SNK에서 2019년 4월 상장해서 2022년 2월에 비상한 상태자가 다 살 때까지 한 3년에서 좀 안 되는 한 2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그 전에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LG 에너솔루션도 2022년 1월 말인가 상장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판 게 2011년 11월 정도였는데 54만 2천 원 정도에 팔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제가 신용을 42만원에 넘길 때까지만 해도 이게 쫄려가지고 팔은 거거든요. 에헴하고 이제는 팔아야지 파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면 또 마음고생하고 또
신용이자 따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뭐 이자도 한 2, 3개월 나갔고 하니까 이제 쫄려가지고 또 마음고생 안 하려고 그냥 힘들어서 조금 이익 남기고 한 뭐 7, 8, 9%의 이익 남기고 파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데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에서 떨어뜨리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막 뭐 힘들거나 그렇게 막이에요. 저도 힘들긴 힘든데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그렇게 많이 막 쫄리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다른 증권 계좌에서 사가지고 얼마 전에 좀 제비도 보고 상한가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미 그래서 이익도 저 12월 달에도 좀 제가 다른 주식에서 산 것들은 막 20, 30% 나고 그런 거죠. 배당금은 못 받지만 배당보다는 나은 거죠. 배당이 뭐 그때 당시 주가로 하면은 한 5%, 6%, 300원 따지면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랜 10년, 20년 해오신 분들은 제 채널을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시는 걸로 구독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새로 초보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 한 얘기 좀 들어보면서 그냥 뭐 해야겠다 구독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오랜만에 금융위기 때 손해보고 그냥 주식 나하고 주식 안 맞아 막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코로나 들어가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손을 되게 됐었는데 그때 이겨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SNK가 저도 그때 몰빵하기 전 단계에서는 막 22,000원 정도가 제 21,200원 뭐 정도가 제 평단가였는데 막 마이너스 한 60%, 뭐 50%막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2,000원이니까 거의 한 50% 정도 간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0%는 예전에 신용 다 합쳤을 때 다 합쳐서 신용을 막 26,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막 이때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계산을 해서 막 합쳐보면은 마이너스 60%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그게 막 29,000원, 3만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그날 상한가처럼 갔다가 쭉 빼서 하한가 한 칸 위 21,000원, 21,500원이었나? 한 칸 위에요. 왜냐면 하한가 가면은 이슈 나니까 하한가 종목 해가지고 뜨니까 하한가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또 하한가에 사겠다고 달라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보다 한 칸 위로 해서 자기네가 더 많이 사고 이런 거겠죠.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경험을 샀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번에도 제가 스톤브리지 벤처스를 지금 2년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계속 이거를 공부하고 확인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 이야기 같은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뭐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지만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조금이나마 생긴 거거든요. 다행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정말 이 채널이 유지가 돼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면 이게 쌓이면은 제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고 있는데 이게 1년이면 52개가 되는 거고 일주일에 2개 올리면 100개가 넘는 거잖아요.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쌓이면은 저에게는 저도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공부도 되고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이렇게, 가다듬는 데 좋고 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 하면서 저도 더 겸손해 주려고 노력하고 더 조심해야지. 쓸데없이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S 단속 신용 얘기하려고 DS 단속 얘기를 꺼냈는데 아직도 DS 단속 지금 삼성하고 NH투자증권은 신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뭐 4월달 내일 넘어가서 아침에 확인해 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자꾸 신용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용이라는 건 꼭 우리 일반 개인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신용을 세력들도 쓰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투자한 돈이 뭐 100억이 있다. 뭐 500억이 있다. 그러면 그 신용을 안전하게 가면은 한 뭐 50억을 쓸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자기네가 좌우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용을 한번 쫙 사서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쫙 또 팔고, 여러분들 흔들고 팔고. 계속 돈 벌면서 계속 자기네 자금을 더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DS 단속에 신용을 쓰는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신용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좀 작은 걸 얘기하면은 일단은 저는 신용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신용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현금하고 비슷한 단가에 아마 신용 단가가 형성이 돼서 막 42, 3, 4, 5만 원이었겠죠. 또 남의 돈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좀 더 높은 평단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NK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 평단가, 현금 평단가는 낮았는데 신용 평단가는 신용은 여러분들 사는 날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합쳐 놓을 수는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팔을 때는 따로따로 클릭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어요. 날짜가 틀려서 이자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종목이.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칸이요. 그래서, 신용을 쓸 수 있게 되는 DS 단속의 타이밍이 아마 이제 세력들이 이 DS 단속을 조금씩 가지고 놀면서 올리는 이런 타이밍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처음에는 아예 신용을 안 쓰다가 그렇게 큰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또 한 주에 40만 원씩 하는 45만 원 그게 첫날 48만 원, 이 둘째 날이니까 48만 원까지 갔다가 쭉 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2주 최저 단가가 37만 원이었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3개월 보유해서 한다고 하면서 또 35만 원까지 갔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을 쓰게 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종합적인 얘기는, 화두는 주식시장에서 이겨본 경험을 여러분이 한 1년, 2년, 3년 안에 빨리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렇게 배움 안에서 다른 종목을 잘 찾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2, 4분기 이번에 이제 신용 관련되는 DS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 2, 4분기에 이제 스톰브리지 벤처스의 움직이는 모습, 바뀌는 모습들이 시작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부터 같이 2, 4분기에 같이 도전해 보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